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미적분학 그리고 해석학 공부할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함수일 텐데요.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사실은 이제 그 역할을 할 텐데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미분 가능성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이면 그 점에서 연속이다.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의 반례는 절대값 x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로 꺾이고 이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이고요. 이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미분 가능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게요.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는 함수가 존재하겠는가?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개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함수, 이런 함수를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인 점을 두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은 유한계의 점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미분 불가능이라고 하면 이렇게 뾰족한 점이 떠오를 텐데요. 모든 점에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되겠느냐? 네,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놀랍게도 1872년에 와이어스트라스가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의 존재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 코사인 bn승 파이 x 요 함수에 대한 걸 더하는 것인데요. a와 b는 구체적으로 이 뒤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을 텐데요. 직관적으로는 요 그래프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걸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모든 점에서 연속인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석학을 이용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건 아무래도 코사인 함수 때문에 조금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함수는 이 코사인이 들어간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이해할 수 있는 함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예제는 1953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먼슬리라는 이 저널을 찾아보면 읽을 수 있는 게 조금 있을 텐데요. 이 먼슬리 저널에 소개된 함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x가 -1과 1 사이에서 함수 fx를 절대값 x라고 정의하고요. 이 밖의 점에서는 주기가 2가 되도록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fx 더하기 2는 fx, 이 식을 만족하는 건 주기가 2인 함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일단 -1에서 1까지는 요거만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밖에서 확장은 이게 주기가 2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이때 요 f를 가지고 이 대문자 fx를 만드는데요. 아까 이 와이어스트라스 예제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코사인이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함수 그리고 주기 함수니까 여기 소문자 f가 여기서 코사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문자 f에 여기에 4의 n승 x, 요건 이제 n이 커지면 이 함수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적당한 상수를 곱해주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해봤는데 4분의 3이 그나마 조금 계산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승에 f 4의 n승 x, 이걸 다 더했을 때 이 함수를 대문자 f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데스모스를 이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g라고 썼어요. 이게 g가 지금 앞에서 f입니다. 이때 이 함수를 이렇게 더하는데 이때 이 대문자 n을 점점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자 n이 0이면요. 원래 있는 함수 f 요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이제 1이 되면 항이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어떤 게 늘어나냐면 지금 요게 늘어나요. 그래서 요 빨간색 그래프에다가 파란색 그래프를 더한 것이 두 개 항을 더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네, 요건 이제 없앨게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함수를 두 개 더했어요. 아까보다는 이제 미분 불가능인 점이 늘어났죠. 이제 하나 더 더해 볼게요. 3개가 되면 요걸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것과 초록색을 이렇게 더해 보면 요렇게 돼요. 요건 없앨겠습니다. 그래서 요 뾰족한 점이 더 많아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 n을 점점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되면 이렇게 되고 4개, 5개 이렇게 되면 우리 첫 번째 화면에서 봤던 그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까지 늘리면 뭐 우리가 육안으로는 뭐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데스모스에서 봤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대문자 n이 이제 0일 때는 요 그래프가 되고요. 대문자 n이 1일 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문자 n이 2일 때,
그리고 대문자 n이 3일 때,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대문자 n이 훨씬 큰 값일 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표는 이 그래프가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연속인 걸 굳이 증명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해 보면 무한히 많이 더했을 때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 결과를. 그래서 일단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속인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해석학 2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목표로 하는 것이 미분 불가능인 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거기 내용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소문자 fnx라고 그렇게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대문자 fx는 이 소문자 fnx를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시리즈 오브 펑션 함수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fnx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이 소문자 f라는 것은 함수값이 0과 1 사이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해보면 이 부분은 0과 1 사이니까 가장 커봤자 1입니다. 그래서 fnx의 절대값은 4분의 3의 n승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우리가 그 전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mn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시그마 mn 요 값이 수렴하기 때문에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에 의해서 이 시리즈는 유니폼리 컨버지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어스트라스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각 더해주는 함수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원래는 연속인 함수를 무한히 더했을 때 연속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유니폼리 컨버지가 되면 연속성이 보존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학 2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와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활용을 해보면 이 대문자 f가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점에서 이 함수가 미분 불가능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함수가 점 x에서 미분 가능이다라면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때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존재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목표는 f가 이 x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고 싶거든요. 이때 어떤 작전을 쓸 거냐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시퀀스 HM을 만들고자 합니다. HM은 m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 h 대신에 HM을 대입을 했을 때 m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HM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HM이 있으면 m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것도 0으로 가고 요것도 0으로 가는데, 즉 이러한 형태죠. 그런데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은 예제이기 때문에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디퍼런셔블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강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HM을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이고요. 이때 대문자 fx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었죠. 4분의 3의 n승 곱하기 f의 4의 n승 x고요. 그 f는 아까 주기가 2인 함수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x 대신에 x 더하기 h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같은 항으로 많이 묶어지겠죠.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3의 n승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4의 n승 여기 h까지 합쳐서 분모로 보냈어요. 그리고 분자 부분은 f4의 n승 x 더하기 4의 n승 h 빼기 f의 4의 n승 x입니다. 여기에 4의 n승을 분모로 보낸 이유 아시겠죠?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h가 아니라 이 4의 n승 때문에 4의 n승 h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생각하기 위해서 분모를 4의 n승 h로 바꿨어요. 이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HM을 만들 겁니다. 인덱스가 조금 헷갈리죠. 아까는 n이고 이번에는 m이에요. 약간 뜬금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m승으로 HM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도 궁금하고 왜 이 값인지도 궁금하죠. 다음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보면 이 값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인덱스 요 n을 잠깐 m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 HM을 선택하느냐면 4의 m승 x라는 값이 있어요. 지금 여기 n 대신 m을 대입한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n 대신 m을 대입한 4의 m승 x 더하기 4의 m승 곱하기 HM이 이 fx의 같은 스트레이트 라인, 같은 직선에 놓이도록 요 HM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fx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죠. fx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아까 같은 스트레이트 라인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점이 여기 있으면 다른 점도 여기 있도록 우리가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점은 여기 있는데 한 점은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HM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4의 m승 x를 한번 볼게요. 4의 m승 x는 분명히 어떤 두 개의 정수 사이에 존재할 거예요. k 그리고 k 더하기 1 사이에 이 4의 m승 x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fx 그래프는 이 정수점에서는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1이 된다라고 잠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도 똑같거든요. 그럼 이때 4의 m승 HM을 더하더라도 이게 같은 스트레이트 라인에 있도록 더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실은 요 값을 살펴보시면 4의 m승 곱하기 HM은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왜 2분의 1이냐면 예를 들어서 4의 m승 x가 k 더하기 2분의 1을 중심으로 이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2분의 1을 더하더라도 이 같은 스트레이트 라인에 유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절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4의 m승 x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2분의 1을 더하면 다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때는 2분의 1을 우리가 뺀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쓴 이유는 요 4의 m승 값이 이 정수의 절반 2분의 1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으면 더하기 HM을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빼기 2분의 1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계산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목표가 H 대신에 방금 만들었던 요 HM을 대입을 한 요 식이 m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지 않음을 보이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거든요. 아까 이 두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계산을 해보는 것이 마지막 최종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델타 n이라는 값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인데 이걸 좀 변형을 해보면 4의 n승 x 더하기 4의 n승 hm 빼기 4의 n승 x로 분모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요 값은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그 직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관찰만 하면 거의 준비 단계가 다 끝났는데요. 요 n이 m일 때, n이 m보다 클 때, n이 m보다 작을 때 요 델타 n의 값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이 m일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n 대신에 m을 대입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여기 지금 n 대신에 m이 들어가면 여기 지금 인덱스와 요거 인덱스가 이제 같아지거든요. 앞에서 HM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4의 m승 x와 4의 m승 더하기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요 값이 같은 스트레이트 라인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4의 m승 x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4의 m승 더하기 hm 즉 2분의 1을 더한 값도 역시 요 같은 스트레이트 라인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 델타 n이라는 값은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델타 n이 1이 됩니다. 혹시 이쪽에 있다고 해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n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델타 n의 절대값은 1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될 겁니다. 그 다음 n이 m보다 클 때, n이 m보다 작을 때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n이 m보다 크게 되면 요 점과 요 점의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는 이 두 점이 같은 스트레이트 라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4의 n승 곱하기 HM이잖아요. 그런데 HM의 정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m승이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4의 n 빼기 m승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n이 m보다 크면 이건 이제 정확하게 4의 배수라서 2로 나눠주면 짝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4의 n승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값의 차이가 짝수니까 최소한 한 주기를 넘어가서 같은 위치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그 직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n은 항상 0이다. 일단 요걸 알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우리가 여기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 그래프의 기울기의 값은 델타 n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항상 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경우는 우리가 하나는 0, 하나는 절대값이 1이다. 이 두 경우를 우리가 특별하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델타 n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지금 이 부분이 델타 n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 곱하기 델타 n 이 값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요 값이 우리가 수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 곱하기 델타 n입니다. 이때 요 n의 값에 따라서 요 델타 n의 성질이 달랐는데 아까 n이 n보다 크게 되면 이 값은 0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n이 n보다 크면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n은 0부터 m1까지만 남는다. 이게 일단 포인트예요. 여기는 이제 무한합인데 이제 유한합으로 바뀌어서 계산하기가 조금 손쉬워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써보면 3의 m승 곱하기 델타 m 그리고 3의 m 빼기 1승 델타 m 빼기 1 쭉 해서 마지막에 델타 0까지 오게 되고요. 제가 이거 먼저 쓴 이유가 있어요. 아까 n이 m일 때 요 델타 n의 즉 델타 m이죠. 델타 m의 절대값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딩 텀이 되기 때문에 요 항을 맨 앞에 써서 우리가 삼각 부등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요걸 우리가 항을 A라고 하고 요 뒤에 걸 B라고 하면 삼각 부등식이 이쪽이 있죠. A 빼기 그 다음에 B의 절대값인데 요걸 다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삼각 부등식을 활용해주면 각각이 다 쪼개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값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1이 돼서 사라져서 3의 m승이 되고요. 지금 요 값들 있잖아요. 요 값들은 지금 성질이 뭐냐면 아까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를 생각을 해보면 부등호가 이쪽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작아져요. 그래서 요 값이 모두 다 1일 때가 더 작은 값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렇게 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델타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이제 그냥 뭐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3 빼기 1분의 3의 m승 빼기 1이고 요 값을 계산해주면 2분의 3의 m승 더하기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요. 우리가 m이 무한대로 갈 때 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오른쪽에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한 개 무한대로 가고 뭐 HM은 0으로 가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HM을 찾았기 때문에 이 대문자 F는 X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X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분 불가능을 보이는데 가장 포인트는 저 HM의 저 아이디어죠. 그래서 뭐 이거 비슷한 함수들의 증명을 계속 살펴보다가 보면 요 HM을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느냐가 가장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절반을 중심으로 이 같은 스트레이트 라인에 들어가 있도록 HM을 작게 만든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꼭 2분의 1일 필요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스트라스가 한 예제는 아니지만 조금은 직관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이 예제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바이오스트라스 예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